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FA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영상이 SFA 반도체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우선 제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정보에 보니까 패키징, 범핑, 테스트 서비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을 보면은 용어들이 좀 어렵죠. 우선 반도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도체라는 게 무엇인가, 도체, 여기 보면 한자로 보면은 도라는 게 뭐 이끌다, 인도하다 이러한 뜻이죠. 영도자 할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도선사, 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도선사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이러한 도자입니다. 이끄는 물체다라는 거죠. 요약을 보면은 전기 또는 열에 대한 저항이 매우 작아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는 물체라 그럽니다. 은,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고 전도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전기의 도체와 열의 도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과 열을 잘 통하게 하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열이 전달되지 않은 물질은 없으므로 도체와 부도체는 전달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상대적인 전달이 정도로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무나 나무 같은 물체는 전기나 열을 전달은 하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부도체라고 한다. 저희들은 그 고무나 나무는 전기를 전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달하기는 한다네요. 하기는 하지만 매우 그 미세하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죠. 반도체는 전기 전도에 따른 물질이 분류 가운데 하나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영역에 속한다.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와 비슷하지만 불순물이 첨가나 기타 조작에 의해 전기 전도도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면 크게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나눈다. 또 다른 설명으로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전기를 통하는 물질로 필요에 따라 전류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반도체에 가해진 전압이나 열, 조사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 값이 변화된다.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 값은 절연체의 값보다 크고 도체의 값보다는 작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체, 즉 금속의 전기 전도도는 감소하는데 비해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도체 물질의 특성은 더해준 불순물이나 첨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는 현대과학기술 문명이 중심이 되는 전기전자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주로 실리콘이 반도체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실리콘이 반도체의 그 주 물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자산업을 실리콘 산업이라고도 하고 실리콘 산업 관련 회사가 모여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도 부른다. 이래서 실리콘밸리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네요. 전자산업에서 반도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로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상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은 패키징, 범핑 이런 말이 또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이퍼라는 말 먼저 알아보죠.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웨이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웨이퍼가 무엇인가? 웨이퍼,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을 의미한다. 웨이퍼 표면은 반도체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로 평탄해야 한다. 실리콘으로 만들어 조립 후 검사가 끝나면 개별 칩으로 잘려서 완성된 반도체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반도체, 실리콘, 괄호에서 실리콘이라고 해놨네요. 반도체의 얇은 판으로 그 위에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등이 미소회로나 IC를 만들기 위한 기판이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을 하네요. 웨이퍼는
다이스로 절단한 다음 각 다이스에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혹은 그러한 간단한 회로 부분을 만들어 넣는 일도 있다. 또 다른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웨이퍼란 반도체 직접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주재료, 실리콘 또는 칼륨 아세나이드 등을 성장시킨 원기둥 모양의 인곳을 얇게 썬 원판이다. 이러한 모양 사진에서 저희들 많이 봤죠. 여기에 보면 인곳,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소자가 되는 웨이퍼를 잘라내기 전이 덩어리 모양인 것. 웨이퍼란 말은 여기는 또 박판이라고 했네요. 박이란 게 얇다는 뜻이죠. 박판, 얇은 판이다. 그러니까 인곳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아변, 단조 등의 가공 처리를 하거나 다시 용이할 목적으로 적당한 크기와 형상으로 주조한 금속 덩어리. 그러니까 인곳이라는 것이 어떤 그 덩어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인곳은 이 원기둥 모양이 그러한 그 뭉쳐놓은 실리콘 덩어리를 얇게 썰어놓은 것을 웨이퍼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퍼 위에 트랜지스터와 그 다이오드 등 이런 그 회로를 그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웨이퍼 위에 어떤 작업, 어떤 회로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공정이 그 반도체의 그 전공정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요. 이 SFA 반도체는 반도체의 그 후공정 부분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SFA 반도체가 하는 그 패키징, 범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란 반도체를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등 소재로 보호막을 두르고 외부 단자와 칩을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블로그에 나와 있는 해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 후공정의 가장 핵심 공정, 후공정의 활용 정점,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온도, 습도,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제품 동작을 위해 전기적으로 연결, 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정. 과거에는 단순히 칩을 보호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했는데 현재에는 보호와 연결의 기능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설명이 있고요. 패키징의 기능은 반도체 칩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출하고 외부의 습기나 불순물로부터 보호를 하고 반도체 칩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고 반도체 칩과 메인 PCB 간의 신호 연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칩과 이 PCB를 그 연결하는 그러한 공정을 하는 것이 그 반도체의 그 패키징 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웨이퍼 절단, 칩 접착, 금속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속 연결 와이어 본딩이라는 얘기가 예전에는 와이어 본딩으로 했는데 지금은 범핑으로 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범핑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핑이란 그 단순한 뜻을 보면은 액체를 가열하여 끓는 점에 이르러 끓기 시작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가열하여 충격이나 이물이 혼입으로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끓기 시작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범핑 공정은 기존 반도체 제품이 패키지 제조 과정에서 크기를 최소화하고 반도체 소자를 설계할 때 정기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또 다른 설명 보겠습니다. 범프라는 것은 용기, 돌기, 눈 사면의 용기를 말한다. 이렇게 뭐 튀어나온 부분을 범프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제품 정보의 그 범핑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범핑에 대한 이 범핑 테크놀로지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데 범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러한 뜻인데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복사를 떠서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영어 설명이요. 여기에 보면은 웨이퍼 범핑은 와이어 본딩을 대체하여 점점 더 많은 구성요소의 상호 연결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용어 웨이퍼 범핑은 범프 또는 보류의 형태로 납땜이 웨이퍼 레벨에서 장치에 적용되는 프로세스로 정의될 것이다. 말들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뭐냐면은
웨이퍼 범핑이란 것이 그 와이어 본딩을 대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와이어 본딩은 그 전선으로 본드, 그러니까 납땜한다는 거죠. 본딩한다, 붙인다. 예전에 보면은 납땜을 전선을 이을 때 납땜을 하죠. 그러한 납땜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웨이퍼 범핑이라는 공정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전선을 납땜해서 연결시키지 않고 웨이퍼 본딩이라는 공정으로 그 역할을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요소들, 많은 그 컴포넌트, 많은 요소들이 그 선택을 그 연결하게끔 한다. 이러한 얘기고요. 범프 또는 보리 형태로 납땜이 웨이퍼 레벨에서 장치에 적용되는 프로세스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튀어나와 있죠. 보리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보리 형태로 되어 있다. 범프 이렇게 다 보리 형태로 뽀글뽀글 튀어나왔다. 융기, 아까 범프에 대한 또 설명 중에 돌출부, 융기된 융기 이러한 얘기가 있었죠. 웨이퍼 범핑의 사용은 성능, 폼, 팩터 또는 어레이 상호 연결 요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핑 장치를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웨이퍼 제작을 통한 부품 조립을 통한 제조 가능성, 신뢰성 및 비용 절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범핑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범핑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그 전선을 와이어 본딩, 전선을 가지고 이어붙이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이 범핑 기술이 발달하면서 반도체가 작아지는데 막대한 영향을 줬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SFA의 이 후공정, 패키징, 범핑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어렵죠. 설명을 하려면 용어들도 다 생소하고 모르셔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개념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간단한 개념에서의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그 이해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도록 하죠. 여기 4월 21일자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서버 디램 수요 증가의 수혜. SFA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조립, 테스트, 모듈까지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시러스로직, SK하이닉스 등이며 제품별 매출 구성은 서버, PC, 메모리 쪽에 서버, PC, 메모리 쪽이 61%, 모바일 메모리 쪽이 23%, 비메모리 쪽이 16%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글로벌 서버 시장은 8%대 성장이 예상된다. 고부가 제품 확대로 SFA 반도체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해 매출 성장을 견인했던 모바일은 올해 정제되나 서버 디램과 오디오 코덱 주문량 증가로 올해 20%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 범핑 사업부의 흑자 전환 효과까지 더해져 올해 영업이익은 33%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그 패키징 기술 중에서 이 범핑이라는 게 또 SFA 반도체의 강점이라는 얘기고요. 한 해에 20%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33% 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수율 99.9%, 반도체 패키징 1위 자신, 수율 99.9%의 완벽한 기술력을 자부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수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자재, 부자재를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 100개를 얻을 수 있는 원부자재를 투입을 했는데 이제 완성품으로 합격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프로냐? 90개가 나오면은 수율이 90%가 되는 것이고 80개가 나오면은 수율이 80%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100개의 원부자재를 투입을 하면은 100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율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원가 절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수율이 낮게 되면 원부자재의 그 소모 비율이 높아지겠죠. 원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율이 99.9%라는 얘기는 생산성도 높을 뿐만 아니고 원가 절감도 굉장히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여기 충남 천안 SFA 반도체 2공장은 시스템 반도체를 패키징한다. 이 공장 반도체 패키지 방식은 웨이퍼 범핑이다. 범핑은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에 미세한 볼, 범프로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입출력 단자수를 늘릴 수 있어 기존 와이어 본딩보다 앞선 기술로 각광받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SFA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다. 기술력과 생산성을 모두 갖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성과가 큰 힘이 됐다. SFA 반도체는 고부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도약을 준비한다. 시스템 반도체가 그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CIS, 오토모티브, 플립칩 등 시스템 반도체는 연 10% 이상씩 성장할 정도로 시장성이 좋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른 뉴스 또 보겠습니다. SFA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 첫 수주 포문. 디스플레이 장비 노하우 기반에서 배터리 장비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러한 뉴스입니다. SFA가 2차 전지 조립 장비 시장에 포문을 열었다. 국내 배터리 업체에 조립 공정 장비를 처음 공급한다. SFA는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 공급을 계기로 배터리 제조 장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이러한 뉴스입니다. 다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3월 7일 올라온 뉴스네요. SFA 반도체 가격 인상, 물량 증가, 비용 하락 이러한 데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이러한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는 메모리 패키징과 테스트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비메모리 후공정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1.9%, 94%, 212% 증가한 6,411억 원, 665억 원, 551억 원이라고 밝혔다. 굉장하죠. 이 상승률이요. 11%, 94%, 212%. 네. SFA는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18%, 32%,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얘기고요. 메모리 후공정 서비스 분야의 제품 믹스 변화와 삼성전자의 아웃소싱 파트너사 의존도가 늘어난 SFA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하고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SFA 반도체에 대한 그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 2천억입니다. 매출액이 6,400억, 부채 비율 52% 양호합니다. 영업이익률 10%, 요즘 영업이익률 10% 넘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14% 괜찮은 편이고요. 퍼가 23%로 좀 높긴 높지만 이쪽 그 코스닥 쪽 전기전자 분야의 그 퍼들이 다 이 정도 수준은 다 되는 것입니다.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동종산업에 비교했을 때요. PBR도 3위면은 일반적인 그 상식 기준으로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쪽 그 산업의 특성으로 볼 때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에는 이상이 없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전에 2019년도 이럴 때만 해도 2,000원대에 있던 회사네요. 굉장히 성장을 했죠. 지금 뭐 6,000원대니까 그 3배, 4배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한 4년 사이에요. 여기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쭉 횡보를 하다가 2021년 1월, 2월에 좀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급상승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 1월 26일자 뉴스인데요. SFA 반도체 주가가 상한가를 보였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5나노급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유명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산업 등 시스템 반도체 영역을 확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대비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사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급상승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발전도 생각보다 좀 더딘 면이 있고,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가지고 생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상승분들을 좀 반납을 했고요. 지금 상태 보면은 하락을 쭉 해오다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등락이 좀 있으면서 횡보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하락선은 이제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멈췄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예전의 전고점들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움직인 다음에는 지지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선 근처에 오게 되면은 반등을 하고, 오게 되면 반등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FA 반도체 이 회사의 분야가 미래지향적인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습에서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도체라는 분야는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주봉은 아직까지 정배열을 이루고 있죠. 201평선, 121평선. 주봉에서는 이제 서서히 121평선, 61평선, 21평선이 수렴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SFA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